발전의 대명사, 혁신의 아이콘, 이게 공대가 될 수 있잖아요. 연세대 가기에는 점수가 남고 의대 가기엔 점수가 모자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녕하십니까, 홍성민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과학투 선택이 지금 시대에 따라 약간 전략이 좀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연과학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해드리고 싶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연과학 시대가 지금 도래되고 있다고 저는 자신할 수 있어요. 기관이라는 거 있죠. 진기기관, 그 다음에 내연기관이 발명이 되면서 산업의 혁명이 오고, 그리고 생산성의 비약적인 발전이 오게 됩니다. 삶의 질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고, 그리고 생산하는 구조도 바뀌게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시대에 왔나 확인을 좀 해보세요. 자, 전기 자동차가 비약적인 발전을 거치고 있습니다. 진기기관이 발전하는 데는 50년, 내연기관이 발전하는 데는 40년이 걸렸어요. 자, 그런데 1996년 GM에서 EV1이라는 자동차원을 상업용으로 생산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뭐 골프카트라든지 간단한 자동차, 거의 뭐 수레 수준의 전동 자동차들이 있었을 뿐인데, GM에서 1996년 EV1이라는 산업용 자동차가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고 지금이 2022년이에요. 포르쉐에서 타이칸이라는 슈퍼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자동차들이 발전되고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전기기관이라는 주제예요. 전기기관, 증기기관, 내연기관, 그 다음에 전기기관으로의 발전.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산업의 생산성, 그리고 생활의 질, 여러 가지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증기기관 50년, 내연기관 40년 걸렸잖아요. 지금 26년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약적인 발전이 시작되기 바로 초입에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지원해야 될 그런 과에 저는 서슴없이 자연과학이 도래되고 있다라는 테마로 물리학과, 수학과, 그 다음에 기계공학과, 그 다음에 전기, 전자공학과, 그 다음에 배터리가 좀 많은 열쇠를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화학과와 화학공학과 이쪽에도 유망한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우리는 정말로 운이 좋은 세대일 수 있어요. 기관이 발명되고 그 기관이 발전을 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것은 생활이 상당히 많이 변화를 갖고 있고 생산성에 대한 혁명이 일어나는 그 시기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지원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과학2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참, 과학2 공부할 양이 참 많아요. 그런데 서울대를 가려면 과학2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과학2도 이제 서울대학교가 2024학년도부터는 필수라기보다는 가산점을 주는 제도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떠나서 이 과학2라는 부분의 전략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왜 과학2를 선택을 해야 됐을까? 자, 지방대 의대가 예전에는 97% 선에서 끊어졌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공대는 96%에서 95% 사이에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연세대학교는 그 공대 밑으로 해서 95%에서 92% 에서 형성되게 됩니다. 95%라고는 전과목이 다 1등급이 아니죠. 근데 전과목이 1등급이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 서울대라는 곳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연세대 가기에는 점수가 남고 의대 가기엔 점수가 모자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 과목을 선택을 안 하면 참 갈 곳이 애매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2를 선택하게 된 거죠, 사실. 자, 그런데 이제 저는 두 가지 생각에 좀 잠깁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는 중하위권 의대가 분명히 많이 내려왔어요. 96%에서 95% 선까지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서울대, 공대의 중위권 학과와 겹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올해 수시에서 155명이 서울대를 포기하고 의치한 쪽으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학2에 대한 전략은 당연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옛날에는 중하위권 의대가 서울대 공대를 넘어가 있는 상태였지만 지금은 많이 내려와서 중하위권 의대가 서울대 공대 중간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선택권이 늘어나요. 게다가 의대를 가는 것과 공대를 가는 것 선택하라고 그랬을 때 의대를 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투과목에 대한 전략은 바뀌어야 되는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은 서울대학교가 24학년도부터 가산점 제도로 돌아서는 그러한 근본적인 계기에는 이러한 내면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과학2는 선택을 해야 될까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 여긴 두 가지 전제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나는 공대 그리고 자연과학대, 아까 그랬잖아요. 자연과학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최고의 공대, 최고의 자연과학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과학2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의대하고 공대에 동시에 합격했을 경우에 서울대를 포기하고 의대를 선택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과학2를 꼭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의 양도 많고 자료도 불분명하고 그리고 수요가 적기 때문에 개설되는 강좌도 적어요. 그렇다면은 투 과목을 굳이 선택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과학2를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논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면접 구술고사에서 약간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공부하는 데에는 이점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꼭 수능을 그걸 봐야 되나? 그거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학2를 선택하는 것이 공부는 할 수는 있지만 꼭 수능을 선택하는 필요 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투 과목에 대한 전략, 제 생각은 투 과목보다는 원 과목에 집중하는 방법, 그리고 부차적으로 어차피 내신에서 투 과목 하잖아요. 그러니까 투 과목을 좀 심화 있게 진행을 해 놓으면 원 과목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논술이라든지 면접고사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신을 할 때 좀 심도 있게 좀 해놓고 준비를 해 놓으면은 여러 가지로 쓸모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선택은 과학원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과학 시대가 오고 있어요. 이제 뭐 공돌이, 이게 대명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발전의 대명사, 혁신의 아이콘, 이게 공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연과학대, 기초과학, 이게 상당히 중요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선택을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홍성민 선생님이었습니다.